안녕하세요. 모트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여기 처음 와봤는데 엄청 좋으네요. 지금 오늘 볼보 크로스컨트리를 시승하러 지금 가평 쪽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다니던 김성원 기자가 오늘은 저기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좀 이따 시승하면서는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승할 모델이 이제 볼보 크로스컨트리인데요. 크로스컨트리는 뭐 스포츠 종목이기도 하고 또 볼보에서 그동안 이름을 많이 사용해 와서 많이 익숙하죠. 이전에 이제 XC70이라고 나왔던 그 모델의 지금 이제 후속 모델에 해당되지만 지금 현재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 볼보의 이제 플래그십 세단인 S90의 외건형, 외건형이면 이제 V90이 되죠. 그 V90을 지상고를 높여서 홈로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세팅한 차가 이제 바로 이 크로스컨트리죠.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V90 크로스컨트리라고 부르는데 국내에서는 그냥 V90 떼버리고 그냥 크로스컨트리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SUV하고 외건의 딱 중간 형태가 되는 건데요. 사실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이미 우리가 그 XC70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외로 뭐 크게 위화감 없이 다가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SUV도 아니고 외건도 아니고 그 중간에 딱 걸리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양쪽의 장점을 다 가질 수도 있지만 또 나쁘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승을 통해서 과연 이 차가 양쪽의 장점을 다 가진다면 승용차로서도 충분히 안정감 있는 주행 감각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오프로드에 들어가서도 웬만한 SUV 정도의 오프로드 실력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양쪽을 과연 어느 정도 잘 가지고 있는지 오늘 시승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요한 건 이제 크기가 되겠죠. 크기가 이게 S90을 기반으로, 사실 S90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죠. 그 S90을 기반으로 만든 V90의 이제 지상고를 높인 버전인데,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이게 S90보다 길이가 짧습니다. 지상고는 한 10cm 정도가 더 높아져서 지금 최저 지상고가 200mm가 되거든요. 200mm가 되는데 전체적인 길이는 S90보다 짧더라. 그러면 SUV인 XC90도 있잖아요. XC90이랑 비교해 보면 XC90보다도 또 짧아요. 그러면 S90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XC90,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컨트리가 제일 짧은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뒷부분이 짧아졌겠죠. 이게 그 험한 길을 들어가려고 하면 접근각, 이탈각이 중요한데 이 각 자체가 이게 더 길어버리면 아무래도 뒤가 닿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좀 더 짧게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뒷부분이 짧아지면 아무래도 화물 공간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근데 이제 뭐 외건이니까 아무래도 S90보다 윗부분에도 공간이 여유가 있고, 전체적으로 길이는 좀 짧아졌지만 뭐 공간면에서 크게 손해를 보는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제 승객 공간은 S90이랑 똑같은 사이즈가 되는 거겠죠. 디자인상에서는 뭐 S90이랑 사실 앞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또 재밌는 게 나름 그 좀 터프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핀을 하나 달아놨어요. 요거 이렇게 얼핏 보면 상당히 멋있게 잘 생겼거든요. 이 앞 밑에는 아무래도 좀 터프해야 되니까 좀 커버를 대놨는데, 여기를 뾰족하게 이렇게 핀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 좀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릴도 이 그릴 되게 멋지네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S90이랑 거의 비슷하고, 외건이니까 V90처럼 뒷모습이 꼈고, 그리고 지상고가 높아졌더라. 안녕하세요, 김소은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이제 그냥 기본형 크로스컨트리입니다. 그리고 기본형 말고 크로스컨트리 프로가 있는데, 그게 이제 S90의 기준에는 인스크립션 트림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크로스컨트리에는 크로스컨트리 프로라는 트림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700만 원 더 비싸고 옵션도 더 좋은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죠. 우선은 기본형 크로스컨트리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뒷좌석 공간이, 이거 뭐 S90이랑 사실 거의 뒷좌석 공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딱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송원 기자 모습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여유가 있고, 저는 지금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앞쪽을 조금 당겨 놓아 가지고 완전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뭐 S90 같은 경우에 뒷좌석 공간은 뭐 웬만한 성인이 타도 그게 아쉽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가죽이 조금 딱딱하긴 하네. 저번에 이제 그 S90 T5 시승할 때 그때 이제 인스크립션 트림이다 보니까 가죽도 훨씬 더 매끄럽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뭐 근데 그 700만 원을 더 주고 굳이 가죽 조금 더 고급이고 나무 좀 더 예쁜 나무 그 외에 오디오가 좋은 거 그것 말고는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첨단 편의 장비 그런 것들까지 다 똑같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거는 또 맞아요. 네, 근데 그 가격이 7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평소에 나는 뭐 음악 거의 안 들어 음악 들어도 라디오만 듣지 야, 라디오만 들으면 되지 뭘 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제 인스크립션 트림이나 아니면 이번 그 프로 트림을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그 외에 모든 기능들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안전성 포함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본형만으로도 충분하고 자 일단 뭐 뒷좌석은 둘러봤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여기까지 상당히 멀리까지 상당히 멀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여기 밑에는 220V를 꽂을 수 있는 전원 소켓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S90 D5 AWD랑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면 200만원. 이게 더 많은 이게 200만원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세단보다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예, 세단 위에다가 트렁크를 씌운 외건을 만들고 지상으로 높였는데 그럼 이게 오프로드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겼잖아요. 근데도 2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 차 정도면 안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200만원 더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이게 SUV의 그 역할을 그 장점을 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시승의 관전 포인트. 근데 뭐 도랑 이런 데 내려가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웬만한 비포장길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활용도가 200만원 더 주고 얻는 그 활용도는 사실은 뭐 내가 봤을 때 2천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여기 기본형 모멘텀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지금 여기 특히 플라스틱 이게 이거 말랑말랑한 맞아요. 소프트 하고요. 재질의 소프트 재질의 플라스틱인데 일단 표면 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잖아. 와 이런 걸 왜 남들은 안 쓰지?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정말 진짜 고급스러운 질감으로 잘 만들어놨어. 이 정도면 진짜 오디오만 따로 옵션으로 달려야 자 지금 오늘 시승하는 게 크로스컨트리는 D5 AWD 모델인데요. 일단 국내에는 D5 AWD만 출시가 됐습니다. 향후에 이제 가솔린 T5나 아니면 T6나 T5나 아니면 가솔린 D4 트림도 출시할 계획이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D5 AWD만 출시가 됐고요. 자, D5 AWD에 적용된 엔진은 뭔가요? 4기통 2.0L 트윈터보 디젤 엔진이 사용되었고요. 최고 출력은 235마력, 또 최대 토크는 48.9kgm를 발휘합니다. 토크가 48. 장난 아니네. 이게 이제 D4는 같은 배기량인데 같은 2.0 디젤인데 D4는 190마력이죠. 190마력이고 토크도 40 정도 되고 이제 BMW의 520D를 비교해 보면 그것도 이제 2000cc 디젤인데 520D도 190마력에 거기도 40이 토크가 40이 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D5 이제 D4가 아니고 D4랑 그 520D랑은 같은 급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D5이기 때문에 성능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제로 백이 이게 7.5초라고 그랬는데 2.0 디젤의 이동치 가지고 7.5초면 상당히 잘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일단 뭐 힘은 이게 뭐 특히나 D5다 보니까 힘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약간 험한 길 막 아니면 경사 급한데 이런데 전혀 문제 안 되고 또 특히 온로드에서 타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 뭐 당연하고요. 잘 나간다. 잘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살짝 앞에 들리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하네요. 여기는 아무래도 기본형
이제 S90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롤이 조금 클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출렁출렁하는 느낌 정도이거나 아니면 코너링에서 좀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롤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S90보다 살짝 높기 때문에 롤이 조금 더 크다는 정도지. 바람 소리는 많이 들리네요. 바람 소리가 좀 기본적으로 승차감 자체는 이 세단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근데 미세하게 느낌이 살짝 다른 게 있는 게, 아무래도 이게 롤이 크니까 큰 만큼 진동을 딱 충격을 튕기고 난 뒤에 그게 흡수되는 과정이 조금은 긴 것 같아요. 살짝 긴 느낌이 들어서 분명히 이제 딱 좀 더 낮은 그 S90보다는 약간 뭔가 다른 감각이 조금 있긴 있네요. 뭐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죠. 뭐 생긴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냥 잊어버리고 탄다면, 우리가 그동안 XC70을 타면서 되게 편하다라고 지금까지 늘 그렇게 타왔던 걸 감안하면 지금 이 차도 상당히 좋습니다. 승차감이. 옆에서 타긴 어때요? 일단 저는 제 느끼기에는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고 소음이 좀 많이 오늘 들리는 바람이 것 많이 같아요. 없나? 자체는 아닌데 의외로 바람 소리가 네, 조금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고. 근데 안에서는 세단인 것 같은데, 세단 느낌의 승차감인데 또 이렇게 밖을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시야가 높아서 편한 느낌. 그렇죠. 이 기본적으로 실내 공간은 세단이랑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차가 조금 더 높으니까 아무래도 시야 확보가 조금 더 되는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러네요. 조금 높네요, 확실히. 그게 이제 그 높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SUV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올라앉는 느낌이고, 네, 그렇죠. 또 세단은 좀 내려앉는 느낌이라면, 지금 이 크로스컨트리가 딱 그냥 바로 그냥 걸터 앉으면 되는 그런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보에서도 이야기하고, 어제 김혜수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던가? 네. 네,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리고 탈 때 편하시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도 분명히 장점이거든요. 롤이 조금 있긴 있네요. 이게 일단 고속에서 직진 안정성은 진짜 끝내줍니다. 와, 좀 전에 이제 약간 충분히 고속으로 달려봤었는데, 네. 일단 직진 안정성은 정말 좋고요. 이게 좌우를 흔드셔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셨던 게 뭐예요?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서스펜션 세팅을 어떻게 해놨는지랑 또 스티어링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걸 드디어 질문을 해주는구나. 제가 이제 그동안 시승하면서 이게 흔들고 또 롤이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달아주시는데, 제가 따로 설명을 제대로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소원 기자가 질문을 해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말랑말랑하면 네.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보면 차가 출렁출렁하는 느낌이 커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단단하면 출렁하는 게 덜하고, 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네.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건지 그 사이에 어느 정도 레벨에서 설정을 해놨느냐. 꼭 이게 좋다는 뜻이 아니고 차에 따라서 설정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이 차는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놨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또 스티어링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네. 스티어링 쪽에 유격이 너무 크면 핸들은 이쪽으로 감았는데 차는 아직도 이쪽으로 덜 간 것처럼. 네.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덜 돌아오고, 관성 때문에 그러면 어느 순간 좀 휘청하는 그런 느낌이 좀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티어링과 또 서스펜션의 세팅을 어떻게 해놨는지를 한번 스티어링과 서스펜션.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 그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좀 약간 롤이 있더라도 서킷 같은 데서 달려보면 또 의외로 잘 달리는 모델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냥 단편적으로 시승하면서 한번 이 차가 세팅을 어떻게 해놨는지를 테스트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롤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게 차체가 높으니까 네. 조금은 롤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전혀 뭐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휘청거린다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건 뭐 특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롤이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쪽이 좀 많이 특이하죠. 네. 일단 시동 거는 것부터 좀 특이하고, 여기 이제 다이얼이 하나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어서 네. 이걸 돌리면 앞에 뜨나요? 그냥 눌러야 됩니다. 한번 누르고. 누르면
누르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나오죠. 네. 그래서 다이나믹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것도 좀 더 핸들도 좀 더 무거워지고 일단 아까보다 돌아가는 단단해졌나요, 느낌이 더? 많이 단단해졌어요. 많이 단단해졌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더 단단해지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이렇게 출렁거리는 느낌이 네. 진동이 이렇게 롤이 좀 덜 느껴지죠. 그리고 또 엔진과 변속기 반응도 훨씬 더 빠른 쪽으로 설정이 되고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형이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지금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센터페시아의 이쪽 모니터 사용하는 방법은 지난번 S90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되게 편하게 잘 되어 있어요. 얘는 세로로 기네요. 거의 그렇죠. 가로로 좀 길지 않나요? 보통 가로로 길는데 세로로 길면 내비게이션 보기가 좋잖아요. 너무 공간이 넉넉하니까 가족들이랑 놀러 다니기에는 진짜 딱일 것 같아 진짜. 뒤에 가운데 쪽이 이게 좀 높아가지고 다섯 명 타시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앞바퀴 굴림 베이스인데 네. 이제 사륜으로 만들다 보니까 뒤에 바닥에 조금 약간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긴 해요. 네. 지금 다이나믹 모드로 바꿨는데 확실히 롤이 많이 줄어요. 다이나믹 모드로 설정을 하면 뭐 와인딩에 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따 와인딩 타는구나. 이따 와인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하고 아씨 너무 좋아. 부럽다. 진짜. 부럽습니다. 이건 뭐 모속이면 모속, 그죠? 승차감이면 승차감. 아쉬운 게 없네. 아쉬운 게 없어. 자, 그러면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이제 인스크립션이 아니고 기본형이기 때문에 네. BMW가 아닌 일반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음악을 한번 들어보죠. 뭐가 있나? 두들기네.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Everything is made from dreams. Time is made from honey, slow and sweet. Only the fools know what it means. 상당히 좋은데? 네. 와, 하나였나? 원래 볼보가 기본형 자기들이 이제 그 퍼포먼스 오디오 시스템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거든요. 좋은데 그러네요. BMW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이거 듣고 나서 저쪽 차로 옮겨 탄 다음에 BMW 오디오가 얼마나 좋은지를 분간 못 해내면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그 오디오 리뷰했던 거 다 꽝인 거야. 지금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곡이 저기도 들어있을래나? 네. 들어있겠죠 아마. 템테이션으로 들어볼게요. 템테이션을. 네.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for so long now. Unforgettable, that's what you are. 좀 베이스는 좀 뭉개지는 느낌. 뭉개지는 느낌? 네. 오. 목소리는 좀 선명한데 오. 보이스는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간단하게 오프로드를 주행을 해볼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오프로드를 준비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세단도 여기 오기가 많이 어려워요? 이런 도로? 아니 이런 데 오지 다. 그쵸. 40에서 60km 정도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선도차 먼저 출발하면 오른쪽 턴 벌리시고 출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로드로 주행 이거를 모드를 바꾸면. 바꾸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뭐가 바뀌는지 일단은 아마 기본적으로 구동력을 안 보여. 이제 구동력을 원래는 이제 전륜 구동 베이스에서 네. 주행할 때 뭐 바퀴가 미끄러지다든가 하면 네. 순간적으로 구동력을 앞뒤로 조금씩 배분을 해주는데 네네. 네, 아마 오프로드를 누르게 되면
어느 정도는 고정을 해주겠죠. 사륜으로요? 그렇죠. 사륜을 고정을 해주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게 생각이 되네요. 이제 뭐 지상고가 더 높아지거나 하진 않으니까 네. 그 차이는 없는데 네. 여기 맞나? 안 보여. 저기 막거나 가고 있네. 먼지가 날리는 걸 봐서. 오, 이런 길. 지금 사실 이런 길을 일반 승용차들도 이 정도면 뭐 살살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차는 뭐 지상고가 일단 높으니까 훨씬 더 가볍게 가는 건가요? 가뿐하게 들어오는 거죠. 달리네 여기서. 현대 3도차 차량은 S90 세단에는 해주시고 자동차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S90 세단이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크로스컨트리 가지고 지금 체험하라고 한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좀 등판도 있고 이렇게 막 경사도 있고 네. 그런 길을 좀 만들어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하여튼 이 차의 태생은 딱 요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예 이런 SUV 는 게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승용차 가지고 여기 들어오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런 차들은 뭐 이런 데 편하게 들어와서 캠핑도 하고 뭐 낚시도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런 길이 이제 이 차의 나와바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볍게 아이고 오프로드 체험을 거고요. CC 타신 분들은 그냥 질러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쿵 안 하는군요. 오. 이렇게. 자, 이렇게 가볍게 오프로드를 체험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딱 저런 길 정도에 좋은 승용차로 가기에는 아무래도 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길인데 이 차는 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전에 그 XC70 지명 광고에 보면 이렇게 어떤 오프로드 길을 이렇게 빠져 나오는 차가 있는데 네. 정말 그 글에다가 이 길 상당히 험한데 다음에 또 와보자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그 광고 카피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자신감을 나는데 보여주는 거네요. 사실 이제 이런 차를 갖고 있으면 네. 그런데 좀 들어가 보고 싶어지거든. 그쵸. 그죠? 네, 갈 수 그래서, 있으니까. 네. 이게 상당히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멀티퍼포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차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프로드, 온로드, 주행성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 양쪽의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비포장길을 달리고 왔더니만 차들이 다 완전히 막 흙먼지를 뒤집어 써가지고 난리가 아니네요. 난리가 아니야. 근데 이 차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태생적으로 이 차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느낌이 들고, 지금 이쪽에 있는 모델이 이게 일반 크로스컨트리고요. 이쪽에 있는 게 크로스컨트리 프로거든요. 그래서 외관상에서는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휠이 여기는 18인치에 235, 55, 18 그리고 휠도 그 투톤이 아니고 모노톤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 프로 모델에는 19인치 235, 50 R 19인치 타이어와 19인치 휠도 투톤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와 일반 모델의 차이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 볼보는 외건에서부터 시작해서 SUV까지 오면서 이쪽 이 리어 램프 라인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아랫부분이 더 길어지면서 상당히 예리합니다. 상당히 날렵한 그런 뒷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외건이 아니라 뭔가 좀 더 한엣지 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잘 만들어냈네요.